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PAT 2급 부가가치세 실무 부분을 공부하도록 할 텐데요. 회사를 3일 전자 2100번으로 우리가 앞에서 일반 전표는 2000번 재무전자로 연습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2100번으로 회사를 로그인 해주시고 3일전자로 로그인해서 준비해 주시고요. 3일전자의 부가가치세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3페이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 이거 다 아는 내용이죠. 우리가 FAT 1급 준비하면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쭉 요건 패스하도록 하고요. 수행과제는 또 뒤에 조회 문제가 있고 하니까 하면서 가겠습니다. 자, 제품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금일 빌 36524에서 발급 전송하였다. 대금은 해당 월의 다음 달 10일에 입금받기로 하였다. 거래명세서에 의해 전표를 입력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를 통하여 발급 전송 수행하시오. 우리 많이 해봤던 것이죠. 자, 여기 거래날짜 5월 10일 입력하겠습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로 갑니다. 5월 10일 입력하시고 유형은 11번 과세 매출, 품명은 컴퓨터, 수량 50개, 단가 40만원. 자, 3일전자는 컴퓨터를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거래처는 공급받는 자, 베스, 베스트1이죠. 전자세금 우리가 발행해야 되니까 비워두시고, 분계는 외상이겠습니다. 다음 달 10일에 받기로 했으니까 2번 분계. 자, 외상매출금 차변에 2200, 대변에 부가세 수금 200만원, 대변에 제품 매출 2000만원. 자, 제품 매출이 달라진 점이죠. 제조업이기 때문에. 제조업입니다. 자, 이제 세금계산서 발급 전송하러 갑니다. 자, 전체 메뉴 가가지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의 메뉴 위치가 FAT 1급 때하고 위치가 좀 달라졌어요. 네, 거기 클릭하시고 날짜는 5월 10일 엔터 하시고 똑같습니다. 체크하고 전자발행 확인, 그리고 발행 눌러주시고 확인 누른 다음에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가서 로그인 해주시고 미전송 체크하고 매출 조회 누른 다음에 발행 확인. 아직 잊어버리지 않았죠? 네. 그리고 다 닫아주시고 메인 매출 전표에 와서 조회하면은 이 자리에 전자발행이라고 보이게 됩니다. 네, 풀이가 아주 길게 나왔네요. 207페이지까지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자, 208페이지로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네, 207쪽까지는 이제 풀입니다. 쭉 넘어가서 208쪽. 자, 수행과제 또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인데 월합계, 네, 월합계 주의할 것이 있어요. 월합계로 발급 전송해라. 제품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금일 빌 36524에서 발급 전송하였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매월 말일 월합계로 발급한다. 매월 말일. 대금은 해당 월의 다음 달 10일 입금받기로 했습니다. 외상분계합니다. 거래명세서에 의해 전표를 입력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를 통하여 발급 및 전송하세요. 자, 공급일이 5월 15일에 컴퓨터, 5월 20일에 노트북, 여기 있는 날짜는 공급일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두 번에 걸쳐서 공급한 거를 월 합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때는요, 거래 날짜를 입력할 때는 항상 말일 날짜로 전표를 입력해야 돼요. 말일, 여기 매월 말일로 월 합계를 발급한다는 거. 월 합계 세금 계산서는 전표 입력할 때 말일 날짜로 입력해 주세요. 그러니까 5월 달이니까 5월 31일로 입력합니다. 자, 5월 31일로 날짜 바꿔주시고 유형은 11번 과세 매출이고요. 이게 날짜 두 건이 다르잖아요. 두 건이. 그래서 복수 거래로 입력하겠습니다. 복수 거래 품명에다가 컴퓨터 수량 30개 40만원 엔터 노트북 20개 80만원 그러면 1600에 160만원. 복수거래란에 날짜를 입력하는 난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더라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은 합계가 3,080만원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맞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거래처는 공급받는 자 하나기업. 전자세금란 역시 비워줘야 됩니다. 비워놓고 분계는 외상 2번. 그러면 차변의 외상 매출금, 대변의 부가세 수금, 대변의 제품 매출 확인해 주시고 또 다시 전송하러 가야 되겠습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 들어가셔서 4월 30일 걸 조회해야 5월 30일이죠. 5월 31일이죠. 5월 31일로 조회합니다. 네, 거기 잠깐만요. 우리가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제가 5월 30일로 입력한 것 같아요. 31일로 했나요? 네, 31일로 했는데 맞죠? 예, 2,800에 280만원. 네, 맞습니다. 자, 요거 체크하시고 전자발행 확인 그리고 발행 눌러주시고 확인해 주시고 아카데미 전자세금 계산서 로그인 미전송 매출조회. 그래서 이제 요 세금 계산서에 요 공급일이 실제 공급일 5월 15일과 5월 20일이 아니에요. 날짜가. 그래서 우리가 이 복수거래 입력할 때 그 세무사랑 프로그램에서는 복수거래를 누르면 날짜, 품목 이렇게 입력하도록 항목이 하나 더 있거든요. 날짜 항목이. 네, 여기 더 전에는 없어요. 없으니까 그냥 공급일은 지금 작성이라고 같아질 수밖에 없네요. 자, 보이시면 발행 눌러주시고 확인해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다 닫고 조회하면은 여기 전자발행하고 나타나더라. 메인 매출전표에서 조회하시면 됩니다. 자, 거기 쭉 풀이가 있는데 우리가 입력한 내용하고 일치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풀이를 굉장히 짧게 해놨습니다. 다음은 동그라미 2번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네.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은 FAT 1급에서는 출제하지 않는 스타일입니다. 우리가 FAT 1급에서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마이너스로 수량이나 금액을 마이너스로 입력해가지고 그냥 입력하는 거였죠. 그것이 아니고 전자로 우리가 발급하는 것을 문제로 냅니다. TAT 2급에서는. 자,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후 수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적법한 수정 사유에 따른 수정세금 계산서로만 발급하여야 한다. 수정 사유에 따른 수정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와 관련된 수정 분기를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고 수정 사유에 따른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거 연습을 우리가 할 겁니다. 자, 1번 메인 매출전표 입력에서 세금계산서 입력을 하게 되는데, 자, 요거 실습을 해보면 알게 돼요. 네, 요거 실습을 바로 하면 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 210페이지에 표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사유는 이와 같이 모두 6가지의 사유가 있습니다. 네, 쭉 보면은 환입. 예, 환입은 뭐예요? 반품이 들어왔을 때 수정해야 되겠죠. 다음 계약이 해제. 자, 계약금 선수금을 받았는데 그것이 해제가 됐어요. 그러면 수정 발급해야 되죠. 공급가액의 변동. 네, 우리가 3개월 후에 받기로 했는데 바로 일주일 만에 현금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은 단가를 조정해 줘야죠. 공급가액 변동.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해 주면 됩니다. 내국 신용장의 사후 개설. 네, 죄송합니다. 내국 신용장의 사후 개설은 뭐냐? 내국 신용장이라는 것은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국내 거래에 필요한 증빙인데, 내국 신용장이 없어가지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어요. 그러면 내국 신용장을 사후에 가져오면은 영세율로 다시 발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기존의 세금계산서를 취소시키고 새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그런 절차가 됩니다. 다음에 기재사항의 착오. 예, 기재사항에서 뭐 날짜가 잘못됐다든가 뭐 이런 것들, 작성 연월일 같은 거, 필요적 기재사항에 착오가 있을 때 기재사항 착오로 원래 거 취소시키고 새롭게 발급을 하면 됩니다. 다음에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 이중으로 발급했다. 그러면 하나를 취소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우리가 수정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사유에는 6가지의 사유가 있다. 그러면 문제는 한 문제가 나올 텐데요. 이 6가지 사유 중에서 하나가 나오니까 6가지 사유를 다 연습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유, 기재사항 착오에 대한 사유를 보겠습니다. 자, 6월 1일 날 주식회사 한림사에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계약 조건에 의하여 6월 10일로 발급되어야 하는 건으로서 거래처 요청에 의하여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수행하시오. 자, 그러니까 원래 6월 10일로 발급을 해달라고 거래처에 요구가 있었는데 우리가 6월 1일 날로 날짜를 6월 1일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6월 1일 거 원래 작성된 것을 먼저 불러냅니다. 자, 메인 매출전표에 갑니다. 메인 매출전표의 날짜를 6월 1일로 조회하면은 한림사에 판매한 내역이 있는가를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네, 한림사 거 있죠. 한림사 거. 실제 시험에서는요, 증빙을 보여줍니다. 세금계산서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거 공급가액, 부가세 이거 다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나 지금 우리 교재에서는 세금계산서를 6월 1일 거 세금계산서를 보여주는 걸 생략했어요. 실제 시험에서는 보여줍니다. 자, 확인되죠? 그리고 분계가 외상으로 돼 있죠. 자, 요 날짜가 잘못됐어요. 그러면 여기 체크하시고 이렇게 잘못된 상태로 이미 거래처에 전송이 된 거예요. 전송됐으니까 다시 발행해 줘야 돼요. 자, 여기 수정 세금계산서 단추를 클릭해 줍니다. 여기 체크 먼저 했죠. 먼저 여기 체크하시고 수정 세금계산서 단추를 누르면 수정 사유라는 팝업 창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 수정 사유를 눌러보면 1번부터 6번이 있어요.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교재에서 정리했던 6가지 사유가 여기 있어요. 그 중에 기재사항 착오예요. 이거는 클릭. 그러면 비고라는 곳에 기재사항의 착오 항목이 뭐냐? 작성 연월일이죠. 2번을 클릭해요. 이렇게 하면은
두매가 발행된다라고 여기 안내가 나옵니다. 두매가 어떻게 발행될까요? 6월 1일 거는 취소될 거고 6월 10일로 발행하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 이렇게 하시고 나서 밑에 확인을 눌러줘요. 밑에 확인을 누르면 우리가 복수거래 단추를 눌렀을 때 입력하는 화면과 비슷한 요 팝업창이 하나 나옵니다. 자, 그러면 당초분을 하나 보여주고 수정분이 2개가 보입니다. 첫 번째 수정분은 마이너스로 입력이 돼가지고 이게 바로 취소 전표입니다. 취소 전표는 그대로 이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수정분은 날짜를 고칩니다. 6월 10일. 작성 날짜가 잘못된 거니까 6월 10일로 고쳐주시고 품명은 엔터 치면 위에 게 복사가 됩니다. 그러나 수량 단가는 복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60에 50만 원 넣어주면 돼요. 네, 공급가액은 그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3천만 원에 300만 원, 합계 330만 원. 이렇게 해서 수정분의 거래가 6월 1일 거래로 하나, 6월 10일 거래로 하나가 입력되고 6월 1일 거는 마이너스 전표로 6월 10일 거는 보통의 전표로 입력이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 확인을 누르면 돼요. 밑에서 확인 단추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수정 세금 계산서 2건이 입력되었습니다. 네, 확인 눌러주십니다. 그럼 볼까요? 6월 1일 날 거에는 마이너스 전표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마이너스 전표. 아직 세금 계산서 발행은 안 된 상태예요. 그리고 여기 6월 10일로 고쳐보세요. 네, 날짜를 6월 10일로 고치면 6월 10일로 고치면 여기 플러스 전표로 만들어져 있죠? 3천만 원에 300만 원짜리. 이렇게 2건이 입력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 입력된 거에 밑에 비고난을 보시게 되면 수정세금 당초분 6월 1일이고 전표번호는 이런 5만 1번 500001의 전표와 관련된 수정분이다 라고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외상분계 되어 있죠? 외상이 되어야죠. 아직 안 받은 돈이니까. 자, 이거를 전송하러 가야 됩니다. 그러면 전송을 하기 위해서 전체 메뉴에 가서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에 가서 6월 1일 거부터 6월 10일로 기간을 입력합니다. 그래서 엔터 치면은 이 사이에 6월 1일부터 6월 10일의 거래 중에서 미전송된 거 2개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게 6월 1일 거 마이너스와 6월 10일 거 플러스 전표 이것이 되겠습니다. 네. 수정이라고 되어 있죠. 수정분. 자, 2개 체크되어 있으면 전자발행 눌러서 확인 누른 다음에 네, 2건을 발행하시겠습니까? 나오잖아요. 발행 확인하면은 거래처로 발행이 됐습니다. 2건 다. 그리고 국세청에도 전송합니다. 아카데미 전자세금 계산서 로그인. 미전송 체크하고 매출 조회. 네, 발행 단추를 계속 누르면 됩니다. 발행 확인 또 한 번. 발행 확인. 확인. 그리고 닫고 이것도 닫고 메인 매출 전표에 와서 조회하면은 여기 전자발행으로 확인이 됩니다. 네,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의 발급 기재사항 착오의 경우 하나 해봤습니다. 네, 어렵지 않아요. 자, 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행과제 212페이지에 있는 수행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수행과제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인데요. 수정 사유가 공급가액 변동으로 한번 연습을 해보자. 자, 6월 2일 날 거래인데 하나기업에 공급한 제품의 결제대금이 당초의 결제 조건에 의하여 6월 11일 날
5% 할인된 금액만큼 차감하고 보통예금으로 받기로 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6월 11일 날 받기로 한 게 아니라 그 뒤에 9월 달이라든가 훨씬 더 뒤에 받기로 했는데 6월 11일 날 받게 됨으로써 약정에 따라서 5% 할인해 줘야 돼요. 그리고 5% 할인된 금액을 보통예금으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세금기단서 고쳐야 되겠네요. 그래서 수정전자세금기단서 발급을 수행하라. 그래서 매출 할인이 8천만 원에 5% 400만 원을 할인한다는 거.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회계 처리만 하기로 한다. 뭐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통예금에 입금되는 일반전표 입력은 생략한다. 이거. 보통예금에다가 차변, 대변의 외상매출금 이렇게 입력하는 것은 생략하고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회계 처리까지만 해라. 자, 그러면 400만 원 할인된 걸 우리가 발행해 줘야 돼요. 6월 2일 날 전표를 먼저 줘야 합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 6월 2일을 입력합니다. 6월 2일을요. 자, 그랬더니 노트북을 팔았군요. 하나기업에다가. 네, 하나기업 맞죠? 네. 그리고 8천만 원, 공급가액이 5% 맞네요. 여기 8천만 원. 자, 앞에 체크하고 상단에 있는 수정세금계산서 클릭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수정사유에 화살표 목록 단추 눌러서 2번 공급가액 변동. 그리고 나서 여기 밑에 있는 확인 단추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팝업창에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좀 보면 되겠는데요. 당초분 일단 보이고 그 밑에 수정분 하나를 발행한다. 날짜가 입력되어 있지만 수정분의 날짜를 그러면 6월 2일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돈 받은 날 6월 5일 날 받았단 말이에요. 6월 11일 날 6월 11일로 수정분을 보내야 되느냐. 그래서 그걸 확인할 때는 요 참고사항을 누르면 날짜를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참고사항이라는 단추 여러분 시험 볼 때 많이 필요해요. 자, 눌러봤습니다. 그러면은 공급가액의 변동 여기 구분이 사유에 해당되는 겁니다. 공급가액의 변동 시 작성 연월일은 이렇게 해라 하고 여기 나와요. 공급가액 변동 시 전표의 작성 연월일은 변동 사유 발생일이다. 이거. 그러면 변동 사유 발생일이니까 6월 2일이 아니겠죠. 예, 6월 11일 날 할인하기로 했으니까 6월 11일로 날짜를 고쳐야 돼요. 자, 밑에 닫기 누르시고 6월 11일로 고쳐라 하는 얘기. 날짜 여러분 확인할 때는 꼭 참고사항 보시면 열립니다. 자, 품명은 엔터. 자, 수량은 그냥 지나가시고요. 단가 지나가시고 공급가액에서 마이너스 얼마 할인해줘요? 400만 원. 이렇게 입력하면 됩니다. 자, 마이너스 400만 원 공급가액에서 빼주고 부가세도 40만 원 빠지죠. 합계 외상매출금에서도 440만 원이 빠지게 됩니다. 자, 밑에서 확인을 누릅니다. 네, 한 건이 입력되었죠. 11일 날로 입력했으니까 6월 11일 날짜로 가보겠습니다. 전표가 제대로 입력됐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네, 마이너스 400에 40만 원. 외상분계 되어 있죠? 우리가 이 대금은 받은 것은 회계 처리를 하지 않기로 한다. 아까 그랬죠? 그래서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회계 처리까지만 해라. 그러면 이걸 돈 받은 걸로 하지 말고 이대로 두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통예금으로 바꾸면 안 돼요. 이대로 두시면 된다. 자, 분계를 좀 보세요. 외상매출금 차변에 기록하면서 마이너스로 기록됐죠? 그러니까 자산 감소되겠죠. 또 부가세 예수금에서 마이너스 일어났죠?
예. 그 다음에 제품 매출에서 마이너스 일어났습니다. 이와 같이 수정 세금 계산서는 밑에 분계가 마이너스 분계로 전표가 입력됩니다. 이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금계산서 전송해야 되죠. 그렇죠? 네, 세금계산서 전송하러 가겠습니다. 자,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날짜가 6월 11일 거예요. 6월 11일부터 6월 11일. 네, 조회하면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체크하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자발행 확인 발행해 주시고 또 다시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에 가서 로그인 눌러 주시고 미전송 체크하고 매출 조회 누르고 발행해 주세요. 확인 네, 그리고 닫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닫고 메인 매출 전표에 와서는 조회 하면은 여기 전자발행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가 놓친 거는 없는지 거기 수행과제 풀이 한번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수행과제 풀이. 자, 6월 2일 전표를 선택해가지고 수정세금계산서 탭을 클릭한다. 수정사유 화면에서 수정사유 2번 공급가액 변동을 선택한다 이 말이고요. 그래서 비고난에서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화면이 나타난다. 나타났죠? 이렇게 나타나면 여기다 우리가 6월 11일로 날짜를 고쳤습니다. 작성 날짜. 그 다음에 공급가액이 마이너스 400에 40만원 자동으로 입력됐죠. 그리고 메인 매출 전표 입력 화면에 와서 보면은 6월 11일자에 이렇게 입력된 걸 확인했습니다. 네, 공급가액 변동은 세금계산서를 한 장을 새로 발급하는 겁니다. 날짜는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짜로 전표를 입력하는 거고요. 추가되는 금액에는 양수로 입력하고 빼주는 금액에는 음수로 공급가액에다 입력하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공급가액 변동이 항상 빼주는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증가시켜주는. 네, 증가시켜주는. 그러니까 외상매출금의 기일을 뒤로 미루면서 공급가액을 좀 더 단가를 좀 조정한다든가 공급가액을 좀 조정하는 그런 거라도 있다. 자, 다음은 세 번째 보겠습니다. 이번에 수행과제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사유는 환입, 반품 들어온 겁니다. 자, 6월 3일 거래였는데요. 한림사에다가 납품한 제품 중 일부 하자가 발생하여 10대를 반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수행하시오. 환입 일자, 즉 반품 날짜는 6월 12일입니다. 네, 한번 해볼까요? 원래 6월 3일 전표를 먼저 줘야 합니다. 메인 매출 전표를 6월 3일로 입력하시고 네, 한림사에 판매한 것이 보입니다. 자, 앞부분 체크한 다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클릭하고 수정사유를 이번에는 3번에 있는 환입을 선택한다. 환입. 그리고 밑에서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당초분 그대로 두시는 거고 수정분의 날짜를 어떻게 할지 참고사항을 눌러보면 안내가 나오는데 환입 여기 있죠. 작성 연월일은 환입된 날로 한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에서 환입된 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월 12일이죠. 닫기 누르시고 여기 날짜를 6월 12일로 수정분의 날짜를 입력합니다. 6월 12일. 자, 품명은 엔터 쳐서 복사하시고 수량에다가 마이너스 몇 대죠? 10 마이너스 10 단가는 50만원. 그러면
공급가액이 마이너스 500, 부가세 마이너스 50, 합계 마이너스 550이라는 숫자가 자동 처리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밑에서 확인을 누릅니다. 네, 수정 세금 계산서 한 건이 입력되었습니다. 확인 눌러주시고 6월 12일을 눌러서 확인을. 네, 보이죠? 마이너스 10. 그러면 이제 6월 12일 거 세금 계산서 발행하라고 합니다. 세금 계산서 발행하러 6월 12일부터 6월 12일을 이렇게 조회합니다. 네, 보이죠? 체크하시고 상단에 전자발행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서 발행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고 아카데미 전자세금 계산서 누르고 로그인 눌러주시고 미전송 체크하고 매출 조회 누른 다음에 또 발행 확인 네, 이렇게 하시면 된다. 네, 이렇게 하면 전자발행 나와 있죠. 자, 환입의 경우도 해봤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이제 풀이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놓친 거 없는지 한번 쭉 훑어봅시다. 네, 6월 3일 거를 가서 환입으로 이렇게 바꿔주고 수정문이 나오면 여기다 날짜 참고사항 눌러서 6월 12일이라는 거 확인했고 이렇게 쭉 해서 수정문이 6월 12일 날짜에 이렇게 입력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물론 분계 확인해야 돼요. 외상 분계 제대로 되어 있는지. 다음부터는 분계를 잘 확인하겠습니다.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방법. 네, 이렇게 해서 발급했습니다. 자, 다음 예제는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인데 이번에 사유는 계약의 해제. 네, 계약의 해제가 조금 복잡합니다. 분계를 잘해야 됩니다. 계약의 해제에서는 우리가 앞에서 다른 사유는요, 그냥 외상 분계 그대로 두면 돼요. 거의다가. 네, 그런데 이 경우는 그렇지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약의 해제라는 것은 계약금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계약금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기 때문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거예요. 만약에 계약금 받고 세금계산서 발급 안 했다면 이거 발급할 이유도 없습니다. 계약 해제됐어도. 그런데 발급을 한 경우예요. 지금의 경우는. 자, 6월 4일 날 내용을 읽어보면 올림푸스 주식회사의 계약금 수령 후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이다. 자, 그럼 계약금 받을 때 어떻게 회계 처리했을까? 이걸 봐야 된다 이겁니다. 납품 일정 지연이 불가피하여 거래처와 협의 후 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했으며 계약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해 줬어요. 아, 현금 지급한 걸로 해야 되겠구나.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을 수행하라. 자, 그러니까 6월 4일 날 세금 계산서 발급을 안 했다면 대개 계약금 받은 것은 일반 전표에다가 선수금 처리해 놓죠. 네, 일반 전표에다가.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상품을 공급할 때 그때 선수금 차변에 기입하면서 이렇게 분계를 해주는데 이거는 계약금을 받고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거예요. 그럼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했겠죠? 자, 6월 4일 날 메인 매출 전표를 확인합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 6월 4일. 예, 분명히 계약금 일어났고요. 700만 원에 770만 원을 받았네요. 현금 분계했네요. 밑에 분계를 볼까요? 선수금 처리해놨죠? 선수금. 그러면 계약이 해제되면은 차변의 선수금이죠? 대변의 선수금이니까. 없애줘야 되니까 차변의 선수금, 대변의 현금 이렇게 분계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조금 이따 수정 분계가.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방법은 똑같아요. 체크하시고 앞부분을 체크한 다음에 수정 세금 계산서 이번에 수정 사유는 계약의 해제 4번 클릭하시고
밑에서 확인을 누르면 이와 같이 팝업창이 나오죠. 거기에 당초분은 그대로 두고 수정분을 날짜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부터 확인하기 위해서 참고사항을 누릅니다. 자, 계약의 해제 여기 보이죠? 작성 연월일은 계약 해제일로 작성한다. 그래서 거기 계약의 해제일이 나와 있습니다. 며칠 날 해제했어요? 6월 13일 날 해제하는 거죠. 그래서 6월 13일로 입력해야 되겠습니다. 닫기 누르시고 날짜는 6월 13일 이렇게 바꿔주시고, 네, 분명은 계약금 그대로 두면 됩니다. 계약금 하는 것보다 계약 해제하는 게 이렇게 계약 해제, 계약 해제. 자, 금액은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계약 해제라서 마이너스 시키는 거예요. 공급가액과 부가세 합계해서. 자, 그런 다음에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건이 입력됐는데 6월 13일로 입력됐을 거예요. 확인 누르시고 여기 6월 13일 거를 눌러서 분계를 꼭 확인하셔라. 자, 계약의 해제 마이너스 700에 마이너스 70에 770. 네, 분계도 현금 분계. 처음 전표가 현금 분계니까 이것도 현금 분계는 잘했어요. 그런데 입금이니까 내 계약금을 입금에서 마이너스 하면은 출금이 됩니다. 그래서 부가세 애수금에서 마이너스는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당초에 이 전표를 6월 4일날 입력할 때는 제품 매출로 입력하지 않고 선수금으로 입력했었죠. 그러니까 이거를 선수금으로 고쳐야 돼. 두 번째 줄에 있는 입금전표의 계정과목 코드는 선수금이다. 선수금. 그래서 부채에서 마이너스 시키니까 부채 감소 되는 것입니다. 계약의 해제는요, 분계를 먼저 당초 전표의 분계를 잘 확인하셔라. 네, 분계가 제품 매출로 돼 있으면 그냥 이대로 놔두면 됩니다. 그런데 이 건은 선수금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선수금에서 마이너스가 나도록 계정과목을 확인하셔야 된다. 이게 좀 특이한 겁니다. 계약의 해제가. 그런 다음에 이제 발송하러, 전자세금계에서 발급 전송해야죠. 또 가서 하세요. 네, 가서 날짜를 6월 13일로 입력해서요. 체크하시고 전자발행 확인, 발행 확인하고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에서 누르고 로그인, 그리고 미전송 누르고 매출 조회, 그리고 발행 확인, 네, 그리고 닫고 조회하시면 여기 발행되어 있습니다. 네, 계약의 해제는 밑에 분계를 처음 분계 내용과 수정 전표의 분계 내용을 반드시 비교해서 고쳐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수행 풀이를 해봐서 우리가 놓친 건 없는지 또 확인하겠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자, 216페이지 수행과제. 이번에는 수정 사유가 다릅니다. 내국신용장 사후 개설. 자, 내국신용장을 나중에 발급받아가지고 우리 회사로 가져왔어요. 그러면 처음에 과세 매출로 우리가 입력했던 것을 영세로 바꿔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니까 원래 거 취소하고 다시 영세율 세금계산서 또 한 건, 이렇게 해서 2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6월 5일 날이고요. 6월 5일 날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베스트1이 내국신용장 사후 개설을 하고 영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어요. 내국신용장의 개설일자는
6월 20일 날 개설을 해왔습니다. 자, 6월 5일 전표 조회합니다. 6월 5일 날짜 입력해 보시면 네, 베스트원에다가 판매한 내역 프린터 100대 보이는군요. 자, 앞부분 체크하시고 위에 있는 복수거래 누르신 다음, 아니 복수거래가 아니고 미안합니다. 수정세금기단서 누른 다음에 수정사유를 이번에는 5번 내국신용장의 사후개설. 자, 비고에 또 추가할 사항이 있네요. 내국신용장 개설일자를 여기다 입력해달라. 네, 2023년 6월 20일 날 개설했습니다. 2023-0620. 신고 연월일은요, 전표 작성일에 있는 월로 입력하면 됩니다. 신고 연월일은 그 밑에 빨간 당구장 표시 보이네요. 신고 연월 전표일자 기준으로 신고하는 거다. 그래서 2023-06 이렇게 입력해줘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밑에서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팝업창에 있는 당초분 그대로 두시고 수정분 하나는 마이너스, 그리고 우리가 입력해 하라고 또 수정분 하나가 나옵니다. 영세로 바뀌었어요. 내국신용장 사후개설이기 때문에 유형을 영세로 바꾸어서 있는데, 그럼 날짜도 그대로 써야 되느냐? 참고사항을 보겠습니다. 참고사항에 가서 내국신용장 사후개설 부분에 작성 연회를 보면은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로 작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날짜 그대로 둬야 돼요. 네, 날짜를 고치지 않겠습니다. 당초 날짜 그대로 두고 품명에서 엔터 하면은 프린터기, 수량은 100개, 단가는 20만원 하면은 유형이 영세이기 때문에 부가세가 안 나타나겠죠. 그래서 과세로 유형을 입력한 것은 마이너스로, 새롭게 영세로 하는 것은 양수로 전표가 수정분 2개가 입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2개를 모두 발급 전송해야 됩니다. 자, 확인 눌러주시고 확인한 다음에 자, 전부 외상분계입니다. 외상분계. 이건 외상분계는 그냥 자동 외상분계로 가니까 분계는 이걸 확인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발급 전송하러 가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에 가서 날짜의 범위는 6월 5일부터 6월 5일 거 조회를 하면은 미전송된 거 2개가 보이죠. 마이너스 거 하나, 플러스 거 하나. 자, 체크하시고요. 위에서 전자발행 눌러주시고 확인. 네, 두 건을 발행하시겠습니까? 밑에서 발행. 네, 발행되었습니다. 확인. 자, 위에서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로그인 눌러주시고 미전송 체크한 다음에 매출 조회, 그리고 발행 확인, 또 발행 확인. 네, 그리고 닫아주시는 겁니다. 네, 닫아주시고 조회를 하시면 여기 전부 전자발행으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분계는 당초분도 외상, 나머지 것도 추가로 수정 발행된 것도 전부 외상이 되겠습니다. 네, 쉬었다 가겠습니다.